welcome to Mar-a-Lago for this exciting announcement of the new Golden Fleet. We're calling it the Golden Fleet that we're building for the United States Navy. As you know, we're desperately in need of ships. Our ships some of them have gotten old and tired and obsolete, and we're going to go the exact opposite direction. And next week I'm going to meet with the defense prime contractors. I'm going to meet with them here, Florida.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roduction schedules because they're too slow. We have many countries, allies, that are wanting to buy. We make the greatest equipment in the world by far. Nobody's even close, but they don't produce them fast enough. They don't want to build new plants because that's expensive. So we're going to be discussing production schedules. We're going to be discussing CapEx spending. We'll be discussing the pay to executives where they're making $45 and $50 million a year and not being able to build quickly. They're going to make that kind of money. They have to build quickly. Last week, the Navy announced a brand new class of frigate,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We're opening up the Philadelphia Shipyard, once a great yard. Now it was a long time ago decommissioned, but now it's reopening. Working with the Navy and working with private companies. The record-setting defense bill I signed last week authorized $26 billion to build. We're going to make battle groups great again. And this is just one piece of the President's Golden Fleet that we're going to build with the investments he talked about. A new frigate, the right frigate, the one our warfighters have told us they need.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황금 함대라는 거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 속 군사력 증강을 넘어 미국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받는데, 이 황금 함대 구축의 핵심 일환으로 새롭게 건조될 차세대 호위함, 즉 프리깃함을 대한민국 하나와 함께 만들 것이라는 깜짝 발표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군함을 건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고백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거대한 해군 재건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기존 함정보다 100배 더 강력한 화력을 지닌 거대 전함, 일명 트럼프급 전함의 건조 계획, 그리고 이어진 또 하나의 발표, 바로 한화가 건조할 새로운 호위함 사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 해군은 새로운 등급의 호위함 도입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한국의 훌륭한 기업인 한화와 협력할 예정이다 라고 직접 언급했는데요. 도대체 이 발언이 왜 전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단에서 미국 내 조선소들이 보여준 나태함과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병폐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미국 조선소 경영진은 천문학적인 돈만 챙겨가고 정작 배는 기약 없이 늦게 나온다며 너무 느리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이러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은 사실상 기존 미국 조선업계 기득권 세력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의 대안으로 약속한 납기 내에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하나가 지목되었죠. 이에 호응하듯 존 펠런 미 해군 장관 역시 신형 호위함을 두고 새로운 호위함, 옳게 된 호위함, 그리고 우리 전투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온 바로 그 호위함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했는데요. 거의 국뽕 치사한 수준인데, 존 펠런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왜 이렇게까지 격한 표현을 써가며 하나를 치켜 세웠을까요? 그건 존 펠런 입장에서 기존 호위함 사업은 조펠러다가 말았을 정도로 악몽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지목되기 직전까지 미 해군 호위함 사업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미 해군은 당초 낡은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사의 검증된 호위함인 프렘급 설계를 가져와 빠르게 배를 찍어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인 컨스텔레이션급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사업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끔찍한 재앙으로 기록되고 말았는데요. 미 해군은 이미 검증된 설계를 사용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가지에 달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멀쩡한 설계를 누더기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 결과 원본 설계와의 공통점이 고작 15%밖에 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괴상한 프랑켄슈타인 배가 탄생하고 말았는데요. 설계를 계속해서 바꾸느라 실제 건조는 3년 넘게 지연되었고 조선소 현장은 멈춰섰습니다. 일선 현장의 해군 장병들은 당장 작전에 투입할 배가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데, 해군 수뇌부와 미국 조선사는 나오지도 않는 배의 설계도만 붙잡고 탁상 공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미 해군 특유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해 배수량은
수량은 기형적으로 늘어났고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2배나 폭등하여 한 척당 약 14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장 배가 필요한데 컨스텔레이션급은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미해군 실무진과 미국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미 해안 경비대가 사용하던 경비함 NSC 레전드급을 가져와 급한 대로 군함으로 개조하여 쓰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컨스텔레이션급의 지연보다 더 끔찍하고 현실성 없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발상이었는데 태생이 순찰과 단속용인 이 경비함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현대 해전의 필수품인 VLS 수직 발사대를 넣을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표준 수직 발사대인 MK-41 VLS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크기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깁니다. 미사일을 세워서 보관해야 하므로 발사관의 길이만 약 7.7m에 달하는데 이는 아파트 3층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이죠. 레전드급 경비함은 해양 경비대용이라 거주 구역과 창고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깊이가 얕습니다. 갑판 아래로 7.7m짜리 거대한 강철가스를 억지로 쑤셔 넣으려면 갑판을 뚫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이미 엔진 배관, 승조원 침실, 연료 탱크 등이 꽉 들어차 있는 상황인데다 이것을 다 옮기고 재설계하는 것은 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보통 제대로 된 군함은 무게 중심과 공간 효율을 위해 VLS를 배의 앞부분인 B 포지션에 설치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충남급과 같은 정통 전투함은 애초에 미사일을 넣기 위해 뱃머리 쪽 폭을 넓게 설계하고 내부의 빈 공간을 미리 확보해두는데요. 반면 경비함인 NSC는 빠른 속도로 파도를 가르고 마약 밀수선 등을 추격하기 위해 뱃머리가 매우 날렵하고 뾰족한 슬렌더 형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보면 갑판이 넓어 보일지 몰라도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선체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형태라 네모난 VLS 박스가 들어갈 물리적 용적이 절대 나오지 않는 구조이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배의 골격, 즉 구조적 강도의 문제였는데요. 이것이 이 꼼수 제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엄청난 화염과 함께 수톤에 달하는 반동과 충격이 발생합니다. 정식 전투함은 이를 버티도록 해당 구역의 프레임이 두껍게 보강되어 있고 특수 강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NSC 경비함은 파도를 버티는 내파성은 좋을지 몰라도 폭발적인 압력을 견디는 설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억지로 VLS를 넣으려면 갑판을 잘라내고 주변 뼈대를 전부 강철로 덧대야 하는데 그러면 배의 상부 무게가 늘어나 무게 중심이 틀어지고 배가 기우뚱해질 전복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헌팅턴 잉걸스는 VLS를 선체 안으로 못 넣으니 갑판 위에 컨테이너 박스처럼 얹어서 쓰자는 굴욕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는데요. 이는 과거 실패적으로 판명난 연안 전투함 SCS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더존 역시 트럼프의 기자회견 전날인 22일까지 헌팅턴 잉걸스의 설계를 맹비난하면서 현대전의 핵심이 될 VLS가 제대로 탑재되지 않은 호위함은 반쪽짜리 깡통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 해군은 32셀 이상의 VLS를 갖춘 고성능 호위함들을 붕어빵 찍어내듯 쏟아내는데 미 해군은 미사일도 제대로 못 쏘는 경비함을 호위함이라 우기며 전장에 내보내야 할 처참한 판국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존 펠런 해군 장관의 말하라고 선언이 터져나왔고 그 의미가 폭발한 것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펠런 장관은 하나가 건조에 참여할 새로운 호위함을 두고 새로운 호위함, 옳게 된 호위함, 전투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온 그 호위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말은 VLS 없는 미국산 깡통 호위함을 틀린 호위함으로 규정하고 과감히 폐기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하나와 함께 만드는 배야말로 일선 전투원들이 진정 원하던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정답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조선사 중 한화가 유일한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VLS를 넣으려면 배를 다 뜯어 고쳐야 하고 몇 년이 더 걸린다고 징징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태생부터 다르죠.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인 충남급 호위함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수출용 모델 오션 4300은 애초부터 강력한 전투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뱃머리부터 대용량 VLS를 탑재할 공간이 넉넉히 확보되어 있고 미사일 발사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강철 뼈대를 이미 갖추고 있는데요. 미 해군 전략가인 브라이언 클라크는 신형 호위함에 대해 고가의 주력함인 23이나 액잠수함을 보존하기 위해 저렴하지만 치명적인 다수의 소형 함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소 32발 이상의 VLS가 탑재되어야 하며 기존 호위함 한 척 값으로 2척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가성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이러한 분석과 현재 하나오션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나올 배의 디자인과 무장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의 수출 주력 모델인 오션 4300을 미 해군 사양에 맞게 개량한 버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화된 충남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알루미늄이 아닌 강철로 만든다 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이고 튼튼한 단동성 형태인 한국형 호위함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확실한 신호인데, 이는 알루미늄 선체를 썼다가 부식 문제와 화재 취약성으로 망해버린 인디펜던스급의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호위함의 배수량은 4,000에서 5,000톤급으로 미 해군의 기존 호위함보다 약간 작지만 훨씬 효율적인 크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브라이언 클라크의 분석처럼 해지포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에 대형 미션 베이를 설치하여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싣고 다니는 미래 지향적 설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장으로는 미 해군 표준인 MK-41 VLS가 탑재됩니다. 수량은 최소 32셀에서 최대 48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컨스텔레이션급의 고질적인 화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근데 오션 4300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설계도 하나에서 안 하고 다른 미국 기업이 해서 하나가 건조만 할 수도 있는데 라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미 해군이 자존심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좋지만 군함의 설계 권한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서 깊은 군함 설계 회사인 깁스앤콕스 등이 설계한 도면을 하나 필리 조선소에 넘겨주는 방식도 불가능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 취지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미국 회사가 새로 설계를 시작하면 또다시 검증과 수정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미 그 잘난 미국 기업들이 자체 설계한 배들인 LCS 주말트급 등은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고, 트럼프가 기존 미국 조선소와 설계사들이 멍청하고 느리다 라고 맹비난한 마당에 다시 그들에게 펜을 쥐어주는 건 치매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하죠. 반면 하나의 울산급,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은 이미 바다에 떠서 실전 작전 중입니다. 이는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성능 검증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뜻으로 하나의 설계를 채택하면 미국산 무장만 통합해 당장 내일부터라도 강제 절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백지에서 새로 설계하는 것보다 한국의 검증된 설계를 사오는 것이 개발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끼는 유일한 길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제3의 길, 즉 하이브리드 방식이 채택될 확률이 99%입니다. 선체 및 추진 체계는 하나오션 4300 충남급을 베이스로 하여 한국이 주도합니다. 배의 껍데기와 엔진 배치는 한국이 세계 최고 효율적으로 잘 뽑아내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변경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전투 체계 및 무장은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미국 업체가 주도하게 됩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이나 스파이레이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통합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미국 측이 주도하거나 하나 시스템이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러한 신형 호위함은 총 73척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가 50억 달러를 투자해 재가동하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바로 이 73척의 물량을 쏟아내는 핵심 생산 기지가 될 것이죠. 사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하나가 보유한 하나 필리 조선소의 전략적 가치에 있습니다. 하나 필리 조선소가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 그 이상인데요. 왜냐, 아시다시피 미국법 존슨 액트는 미국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거제도 옥포 조선소가 배를 잘 만들어도 그동안 미 군함을 직접 수주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는 전략적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이 조선소를 하나의 기술이 흐르는 미국 공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는 미국 기업이면서 동시에 미국 현지 기업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벌써부터 필리 조선소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연간 한 척도 겨우 만들던 낡은 조선소가 연간 20척을 쏟아내는 거대한 변기창으로 바뀌었고, 하나가 인수하고 한국식 빨리빨리를 주입하니 1년 만에 수주 잔량이 1200% 폭등했으며 인력 역시 14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충되어 인력난도 해소되었습니다. 이미 하나 필리 조선소는 미국 해사청으로부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을 수주해 벌써 마무리 건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발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감동의 깊이는 남다른데요. 우리는 그동안 자주포나 탱크를 수출하며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에 만족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호위함 건조 협력은 기존 수출과는 차원이 다른데,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안보가 걸린 가장 핵심적인 전력인 해군력 건설을 한국 기업에게 상당 부분 의탁했다는 것은 한국 조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 해군이 쓰면 나토가 쓰고 전 세계가 다 따랐으니까요.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군이 쓰다 버린 고철배를 수리해 바다를 지키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오늘 천주국 대통령이 꿈꾸는 황금 함대의 허리를 바로 한국 기업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안보 수혜국에서 안보 제공국으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무기국까지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미국 황금 함대, 그 황금은 한국산.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